네, 안녕하세요. 오늘 슬라이드 스트럼 뮤트 관객과대회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모델부 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티켓 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관객과에 대한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과 함께 약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오진 못했지만 영화에 출연하는 저스틴 비 배우님도 주비 내내 함께 하실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들을 바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세영 감독님과 우주 배우님, 정혜린 배우님 입장하실 텐데요. 그 사진 찍을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입장하실 때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기다리셨던 오늘의 주인공들이 자리하셨고요. 먼저 그러면 이 영화에 연출하신 박세영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 길 이렇게 귀한 일요일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연출한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진의 누나 시은 역을 연기한 정혜린입니다. 오늘 마지막 GV인데 여기 아닌가? 오늘의 마지막 스케줄인데 여기까지 자리 가득 채워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재밌는 시간 보내요. 네, 안녕하세요. 우진 역을 맡은 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GV 어제 처음으로 저는 GV에 참석을 해서 GV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시각으로서 또 보시는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고 영화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팀이 슬슬 팀이 계속 무대 이상까지 아주 열띤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렇게 환호해 주시는 덕에 기운 내서 여정을 잘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러닝타임이 길지는 않은데 아주 강렬한 체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세영 감독이 워낙 또 독립영화 씬에서 그리고 전 세계 영화제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독립영화계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우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계 쪽에서도 되게 신선하다, 새롭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었어요. 과연 이 조합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컸었고 아마 우주 배우님의 팬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텐데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자신이 출연한 영화 또 만든 영화를 보는 경험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것 같고 아티스트의 팬분들에게도 그 단순하게 1회 상영이 아니라 개봉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이 올해 시작하면서 되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세영 감독님 이 영화 연출하고 이렇게 팬분들 또 관객분들 만나서 그에 대한 또 무대 인사하는 소감이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혜린 배우님과 우주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함께 하신 분들 손. 요, 샤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봬요. 아니, 본인의 소감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극장을 많이 방문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그냥 개인적 소감을 말하면 어제부터 이렇게 서울 곳곳에 있는 극장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스피커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입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소감을 아니 저 개인적인 소감을 얘기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영 관객님의 극장 체험 소감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린 배우님 어떠세요? 정혜린 배우님도 드라마와 영화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만나고 있는 정말 재능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험은 너무 각별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세 분과 계속 함께 무대 인사를 나누면서 그 관객석에 계신 분들이 눈에 다 막 하트가 나오는 그런 진기한 경험을 했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무대 인사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좀 체력적으로 계속 이렇게 스쿼트하는 자세로 해서 저희 모두 막 까불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집에 가서 퇴근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선물을 하나씩 드렸었는데 그 못 드린 분들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상영 시간대 또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첫 작품을 또 처음으로 기획한 작품으로 또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 극장에서 무대 인사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당황하기도 했는데 근데 끝나고 나니까 할 때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가까이서 뵐 일이 콘서트 때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반갑고 그리고 또 그동안 뭔가 제가 또 이 앨범 활동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잠깐 그냥 촬영만 했었었는데 실제로 또 뵙고 이제 인사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사실 오자마자 감독님이 얘기했던 건데 극장의 형태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는데요. 네, 이상 저도 극장 투어에 참여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어제 지휘했던 장소는 또 스피커가 이렇고 여기도 이렇고 천장 태어나서 극장 천장을 봐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인 배우 우진님의 소감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영화였죠. 도대체 이 앞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치로 짐작이 안 가는 그런 영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작품 보고 나서 볼 때는 박세영 감독님의 작품을 안 봤던 관객은 아니지만 여전히 감독님 좀 새로운 거를 계속 하시는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감탄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볼 때 좀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약간 불쾌하기도 한데 그러면서 재밌기도 하고 저런 복합적인 감정을 주는 영화였는데 보고 나서 몇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생각을 좀 다시 해보니까는 좀 동화 같은 영화였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아주 옛날 이야기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독특한 질감을 가진 영화였구나. 관객분들도 그 질감들을 잘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원안의 기획자가 우주 배우님인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의 소감이 굉장히 벅차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완성된 작품 스크린에서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일단 영화가 만들어진 최종본을 영화관에서 아직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무대 인사하기 전주에 저번주에 특별 시사회를 한번 했었었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같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설득하셨거든요 저한테. 세윤 씨 한번 꼭 보셔라. 이 기분은 언제 느낄 수 있는 건지 모르고 또 세윤 씨가 작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날 이제 어쨌든 제 지인의 가족분들이 함께 보는 자리였었는데 다 보고 나서 끝나고 이거를 못 견디겠어가지고 저 따로 그냥 상영만 제가 찾아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뵙게 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아마 2차 편집본이었을 거예요. 그거 이제 저희끼리 내부 시사회를 했었었는데 가스타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화면에 사실 제 얼굴이 나오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정말 이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만 있었던 어느 작은 하나의 포인트를 감독님께서 크게 만들어서 어떤 작품으로 완성을 시켜주신 거를 또 제가 참여를 해서 또 보게 된다는 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간 제가 즐겨봤었던 컨텐츠적 미디어인 영화라는 그런 장르에서 뭔가 하나의 저의 생각 그리고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첫 작품 치고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연기들을 해야 했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러닝타임은 2시간이 한참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소화되는 비중은 2시간이 훨씬 넘는 심지어 막판에 가면 여러분들이 놀라셨겠지만 1인 2역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감독님 이렇게 이런 어려운 연기들을 우주 배우님께 부탁드리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배우님의
여태 이제 행보를 봤을 때 그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궤적의 뻗침들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의 아웃풋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에너지를 영화에 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 쓰면서 지금 각본에는 없어졌는데 처음부터 그냥 달리는 거였어요. 이제 꼬맹이한테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기타 픽 하나 이제 파는 그런 과정 달리면서 시작하고 영화도 타버리면서 끝나고 를 구상하면서 그냥 모든 장면을 이 폭발적 에너지로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실 저는 어떻게 할지 제 연출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알아서 배우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존해서 그 결승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잘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월 감독도 만만치 않게 그 많은 것을 쏟아부은 작품이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생각이 들었고요. 혜림 배우님은 우주 배우님과 처음 호흡 맞추시는 그 과정들에서 어떤 것들 좀 재미있는 일들이 있으셨는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 승현님을 처음 뵙기 전에 이제 승현님이 그 여태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막 찾아봤었어요. 근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활동들과 이 오랜 기간 이렇게 뭔가 노력들이 너무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현장에서도 정말 그냥 계속 파이팅이 넘치셨고 저도 솔직히 걱정은 조금 했었는데 왜냐면 저도 이렇게 누나가 아니고 누나의 그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누나로서 보여야 하는데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동생의 포지션을 잘 잡아주셔서 제가 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제 사실은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그 영화에서 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계속 동생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영화 촬영이 끝나고 승현님께서 콘서트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초대받아서 이제 가서 봤는데 오빠가 맞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네, 그 초반에 너무 두 분이 좀 닮은 얼굴의 부분들도 있어서 초반에 너무 동생 같다가 막판에 가면은 불타는 오빠의 아름다움 같은 거를 또 목격하게 되는 영화기도 하잖아요. 저 우주 배우님이라고 호명하는 게 좋으실까요? 승현 배우님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모든 상관없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희 이 자리 함께 못하는 저스틴 배우님과의 호흡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워낙 아까 세영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배우님이 행보에서 뻗침이라고 해야 되는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스틴 배우님도 그런 부분에서 또 아주 대단한 에너지를 가진 분인데 특히 두 분이 맞붙는 씬들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한 영화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주 배우님께 저스틴 배우님과의 호흡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을 처음 갈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베테랑 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고 제가 아니란 마음으로 가면 불청객처럼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게끔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백지로 가는 게 제일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촬영을 임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스틴 민 배우라는 되게 색채가 뚜렷한 배우랑 만났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혹은 또 외국에서 지내셨던 문화 차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배우님만의 연기를 상대했을 때 연기자로서 저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배우님이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그런 걸 해보는 그리고 되게 과감함이 저한테는 처음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이 무지한 상태, 이 백지인 상태에서 이런 연기를 받아보는 게 저희 되게 큰 영광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를 저한테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뭔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막 싸우는 씬이 있는데 뭐 주먹으로 얼굴 치셔도 된다 막 이런 게 되게 열리게
제가 편하게 왜냐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되게 편하게 받아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 그 이상으로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주 배우님은 신인 배우님인데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감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 놀랐지만은 사실은 신인 배우 입장에서는 좋은 연기를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긴장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주 배우님이 몸의 움직임이 일단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에 놀랐고 한편으로는 진짜 좋은 수비가 되게 정확한 공격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저스틴 린 배우님이 던진 에너지, 그리고 정한인 배우님이 던진 되게 노련한 연기들에서 조금도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영화 에너지가 더 시너지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태영 감독님 이 달려가는 영화잖아요. 한마디로 불탈 때까지 달려가는 영화. 관객들한테 선보이는 마지막 편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이 영화의 호흡을 봤을 때 굉장히 주관적인 시점으로 이어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관성이라는 게 영화가 시작할 때는 되게 객관적 사실과 정보들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갈수록 이게 저희 우진의 이 욕망 그리고 내면의 논리를 따르기 시작을 하는 영화다 보니 그게 처음에는 되게 객관적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지점 이제 시은 캐릭터 나오는 360도 전 불탈 때까지 불타는 장면만 봐도 완전히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 시공간이. 그래서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아니고 무엇이 상상이고 아닌지를 아예 분절시키는 정도까지 가는데 그런 식의 욕망의 논리, 욕망의 그 믿음과 박자가 점점 더 커질수록 이 주인공의 욕망이 커질수록 영화도 그 논리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어서 그냥 중심적인 키워드는 욕망에 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달리면서 어딘가를 계속 뻗쳐나가고 있는 어떤 힘이 어떻게까지 발현되는가를 신경 써서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달려가려면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 달려가려면 그러면 당연히 연료가 필요해야 되고 욕망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 좀 땔감이 필요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유구형의 것들이 땔감으로 계속 쓰이잖아요. 꿈도 그렇고 추억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불타기 위한 재료로 쓰이는 영화인데 한편으로는 러닝타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시인의 욕망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혜린 배우님 아마 시인이라는 캐릭터의 전사에 대해서도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시인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시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진이랑 같은 꿈을 꾸다가 같은 꿈을 꿨고 그 동생이 먼저 사실은 오디션이 제가 붙은 거죠. 동생이 이제 제가 갈게요 해가지고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인물인데 그냥 이렇게 우진, 남기, 시은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인물들이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시은 같은 캐릭터는 그 욕망이 이렇게 욕망의 표현이 되게 여백이 조금 많은 캐릭터여서 오히려 저는 조금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둘의 욕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이제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그 우진이 막 사인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 시은이 얼굴이 어땠으면 좋겠냐는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조금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분이 그냥 좀 이상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마냥 제 동생이라고 너무 축하해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조금은 상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게 표현이 돼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다 보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사이가 좋은 남매였을 텐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지점에서 그런 가족 간의 관계가 갈라지는지 이 작품이 약간 프리뷰 같은 걸
페이커를 좀 생각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관객분들이 새롭게 창작하는 것들을 채워주셔도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또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슬라이드 트럼뮤트가 개봉을 하자마자 1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관객 되면 감독판 공개 공약을 감독님께서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감독님. 전 몰랐는데 배우님이 하자고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영화가 저희 많이 찍었어요 분량을. 그래서 삭제된 장면도 되게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셨던 장면, 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 엄청난 연기의 발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기 직접 말해요. 우주 배우께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제 입으로 엄청난 연기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어쨌든 제 기억에는 많은 신들을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두 분이서 이제 저스틴 배우님과 정혜 배우님이 나온 씬은 몰랐어요. 그런 씬 찍었는지. 그 마지막에 부동산 그 씬도 몰랐어요. 거기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감독님이 숨겨두고 계시는 컷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으로 봤었던 영화의 초반 길이는 1시간 10분 정도 가까이 됐었나요? 그러니까 원래 1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생략된 것도 있고 그냥 뭐 그 흐름에서 더 스피드하게 가기 위해서 일부러 빼진 장면도 있고 한데 좀 더 길게 이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신 장면들이 분명히 많이 포함되는 컷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장면을 포함한 감독판 이 10만 공약으로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냈다 한번 아까 얘기해봤습니다. 네. 개봉을 하자마자 1만 관객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이 그 후반적으로 공을 들여서 빨리 공개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주 배우님께 주신 질문인데요. 우주 배우님 이렇게 영화를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 중에 우주 배우님의 삶에 가장 큰 인풋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수로서의 삶으로 거의 12년 가까이 13년 정도 13년 차 활동을 하고 있고 그 13년 차 안에 처음으로 배우로서 활동으로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두 직업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가수로서 무대 위에서 뭔가 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마인드셋이 잡혀 있는데 배우로서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찍고 나서 제가 제 모니터를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연기적인 걸 가수의 활동에서도 해야 되는 것들 뭐 뮤직비디오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힘을 좀 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밸런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답게 나와야 되고 가장 그 사람답게 나오려고 하면 뭔가를 한다라는 게 정말 티가 나지 않기 위해서 안 해도 그처럼 보여야 하는 거니 정말 잘하시는 선배님들은 이제 그 위치까지 가시는 거고 저는 아직 배워야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습득하고 하는 거에 되게 뭔가 목적성이 띄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런 약간 상반되지만 그게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더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배우로서 처음 작품을 보여드리고 연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앞으로 제가 가수 활동하는 거에서 사실 원래는 개인적으로 가수 활동할 때 표현하는 걸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어떤 걸 느꼈을 때 좋은데 얼마나 좋냐를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영화를 찍으면서 그냥 나를 내던져 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감독님께 의지하면서 갔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표현해도 다 되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고 나는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나가서 찍었던 것들이 더 제 스스로 느꼈을 때 발전했다는 느낌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너무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지는 답변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첫 번째 영화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힘든 순간 좀 뭔가 이렇게 버겁다라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너무 완벽해 보이셔가지고 제가 뭐라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힘든 매 촬영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뭐 보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처음으로 현장을 경험하고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채워가는데 처음부터 거의 전 회차에서 가장 촬영이 많은 캐릭터였었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연기로서의 스펙트럼이 넓지 않은데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게 많이 이제 저한테 이제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 촬영이 사실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건 내려놓자.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부서질 생각을 하고 좀 카메라 앞에 서야겠다는 생각으로 매번 촬영에 임했던 것 같고 가장 힘들었던 건 그냥 그 부담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괜히 영화를 찍자고 했다는 생각을 정말 하루에도 수백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맞나? 나 괜찮을까? 그러니까 그 사실 개봉했을 때 걱정은 반, 설레임 반인데 걱정이 조금 더 컸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감독님께서 편집도 또 잘해주셔서 잘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혜리 교수님께도 관객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만약 우진이가 아니라 시은이 그 기타 수리 의뢰를 받았다면 시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혜린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남길 만약 먼저 만났다면 제가 만났다면 일단 저한테는 그 야구 배트 방망이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좀 뭔가 싸우지 않았을까. 먼저 휩쓸렸다면 우지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질문하신 분? 제일 뒤쪽에 계시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은 지금 갑자기 대답하시기 너무 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우진이를 챙겨갔을 것 같습니다. 미안. 제가 영광을 채운 게 아니라 우진이 채운 거니까요. 괜찮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진이 더 이렇게 달렸던 이유는 그 욕망을 실현시킨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뭔가 장작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사실 첫 시작이 누나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우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나의 꿈을 가로채우면서부터 욕망이 실현이 되는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욕망이 실현이 될 수 있을 법한 선택에 강요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간순간. 그때 우진이 항상 나는 이거를 더 가야 돼 하고 뭔가 달리는 경주마처럼 옆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첫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기타를 수리한 걸로 내가 이걸 그 감정만 처음에 우진이 그 기타를 느꼈던 장면만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그건 언제라도 그만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누나의 꿈을 가지고 실현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고 누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잘난 척도 좀 했고 그리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올가면은 좀 감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우진이한테 그게 있죠. 누나에 대한 부채감과 죄책감이 있고 사실 시은이는 우진이 가슴속에 있는 절대로 타지 않는 연료 같은 거라서 어떤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성공이라는 게 빚을 갚는 행위이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감독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촬영 기법이나 색조명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휘몰아치는 분위기가 색달랐는데 두 의도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자리 혹시 박병 감독의 전작들 뭐 단편이나 개봉했던 첫 번째 인출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너무 익숙하게 느끼실 텐데 혹시 안 보셨다면 찾아보시면 정말로 독특한 자기만의 화법과 스타일을 갖고 있는 분이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작품 슬라이드 프롬 뮤트에서 특별하게 감독님이 내 스타일에 더해진 색채가 있었던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영화에 제 스타일은 없습니다.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각적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기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기타의 시선. 그래서 이 기타는 만년 전부터 자라온 작은 나무에서부터 시작한 그 온갖 풍파를 겪어오면서 저희 이 영화에서 보여진 것처럼 우진의 손에 왔는데 이 기타를 손에 쥐면서부터 우진의 욕망이 섞이고 이제 점점 더 부풀려지는 과정, 부풀려지는 과정을 다룬 영화라고 했을 때 요 저주받은 기타의 이 냄새와 이 느낌과 이 호흡이나 이런 이 감각들을 느끼면 좋겠다 하면 질감에서 이런 생각에 렌즈도 150년 된 소련 엄청 오래된 렌즈도 쓰고 고장난 곰팡이 핀 줌 렌즈도 쓰고 포커스 초점이 거의 맞지 않아서 카메라가 움직여야지 초점이 맞냐 하는 렌즈 되게 오래되고 부서지고 낡고 방치된 렌즈들 많이 쓰기도 했고 저희 그 다음에 여기 와 있는데 저희 토치 감독님이 있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토치 감독님? 네, 토치 감독.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드립니다. 토치 감독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카메라가 있고 배우님들이 있으면 그 카메라 앞에 누워요. 우선 이렇게 누워서 토치를 들고 토치에 불을 피워오면 그 이산화탄소랑 연기들이 화면 앞에 이렇게 자글자글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의 모든 샷에서 토치 감독님이 그 바닥을 이렇게 쓸면서 등으로 그 화면의 질감을 만드는데 동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되게 오염된 화면과 질감들을 만들려고 즉 그 기타의 시선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덧붙이자면 저도 사실 감독님이 쓰신 렌즈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현장에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저희가 영화를 소개할 때 되게 스피디한 걸 많이 강조를 했었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셨는데 왜 그랬나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뭔가 그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150년 된 렌즈, 곰팡이가 핀 사실 어떤 시간의 흐름을 이미 겪은 것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기타에 대한 요소도 몇 년이 지난 뭔가 그런 시간의 흐름에서 그 생기는 부작용이지만 그 부작용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영화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해서 그런 점도 봐주시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CG도 안 쓰시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조화롭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멋진 색감들이 현실 세계에서 시간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걸 좀 표현한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한 말이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제 말이 잠시 있고 이게 영화의 핵심입니다. 여기 시간을 통한 이 부작용이라는 이따가 따로 얘기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억을 해야 될 것 다음에 연락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잘 소화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어색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말하면 안 되고 여기 계속 배우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감독님한테 큰 가르침을 얻고 가는 자리가 될 것 같고 그 사실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곰팡이를 좋아하는 감독이 백세영 감독이기도 한데 곰팡이라는 게 균이잖아요. 근데 오주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성이 없으면 발현되지 않는 그런 색채의 감각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매개체라서 그런 부분들을 장비적인 부분에서까지 다 고려해서 작업을 하신 것 같고 그 너무 많은 우주 배우님의 팬분들이 또 계시지만 노래라는 것도 시간성이 너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너무 긴 시간 착상부터 해서 완성까지 되게 긴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한 다음에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시간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 그리고 한 번에 뭔가를 또 다 보여줘야 되는 작업인 측면에서 영화랑 좀 다르기도 한데 이번 정규 앨범이 곧 나올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화랑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저는 굉장히 그냥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좀 많이 몰두했던 것 같은 건 제가 저를 돌이켜봤던 시간 혹은 또 현재 살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을 때 슬레이드 스트럼 뮤트라는 우진이라는 역할은 내가 만약에 욕망을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 평행 세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좀
들려드리고 보여드렸던 것 같고 앞으로 보시는 것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같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겪을 현재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와는 다른 우진이 아닌 우즈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는 프로젝트 같은 뭔가 양측의 평행 세계를 좀 봐주시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제 스스로 기준을 잡고 기획을 이어나가봤고요. 그리고 한 번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본 적은 없었어서 이런 콘서트, 영화, 다른 미디어들에 섞였지만 또 섞여있지 않고 각자의 색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또 이번 앨범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뭐 장치라면 장치, 좀 유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아마 슬라이드 스루 뮤트를 보고 콘서트를 뭐 그 전에 앨범을 즐겨주시고 콘서트를 오시면 더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또 각자의 매력으로만 소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더 그냥 각자 재밌게 보고 듣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각각의 좋은 뭔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팬분들 지금까지도 굉장히 넓은 우즈한 아티스트의 스펙트럼을 경험해 오셨겠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더 넓을지 감도 안 오는 시작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보들 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혜림배우님께는 박세영 감독과 또 다른 작품들도 작업을 해보셨고 연출자로서 박세영 감독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선 세영 감독님은 그 처음 시나리오에서보다 촬영하면서의 그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되게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세영 감독님 처음 뵙게 된 게 5번째 뭉추라는 영화 때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를 봤던 충격처럼 그 감독님과 작업하면 그 시나리오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이 이제 스크린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도 정말 독특한 그 리듬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고, 제가 배우로서 현장에 있을 때도 좀 계속 그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성장하는 거나 그러니까 더 흥미롭고 재밌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작업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창작자로도 세영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데 어젠가 그 SNS 보니까는 내내 뮤직비디오를 또 대만에서 찍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끊임없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뭔지도 좀 궁금해요. 감독님의 연료는 무엇인가요? 먹고 사실 좀 와, 가장 강력하네요. 그냥 먹고 살면 안 돼. 고양이들도 있어서 고양이들이 배부르게 통통하게 매일 맛있는 보고 간식 먹으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하고 여기 열심히 그 얼마나 많은 행사를 뛰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열심히 여기 다 열심히 사. 어제부터 같이 함께 하신 분들 한 번 더 쉬어요. 진짜 열심히 모든 관을 같이 이렇게 다른 분이었지만 계속 통과하면서 한 바퀴 이렇게 계속 모두가 열심히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스루 뮤트는 모두의 얘기 볼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사는 현대인들의 얘기. 네, 그 주변에 그 많은 반려인들 계실 텐데 그 박세경이 사실 고양이 때문에 만든 영화이고 지금 공연하신 거니까는 네. 요 작업은 돈을 생각하고 아니라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안을 받고 저희 문희랑 PD님이 먼저 연락 주셨어요. 이제 그 군대에 계셨을 때. 그래서 제안을 받고 너무 신났던 점은 어떤 것이든 해도 된다고 계속 말씀하신 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과하게 하고 싶은 만큼 컬트, 펄프, B, 호러 이렇게 이 장르적인 것들을 계속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눈치 보지 않고 그래도 제가 평상시에 다루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배우님이 있고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들을 영화도 품는 게 아니고 영화도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잠식돼서 어딘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나서 너무 즐거웠던 작업입니다. 네, 우리 세영 감독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원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안은 우주 배우님 작업했을 때 원안은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디벨롭을 거쳐서 이 이야기로 완성이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초반 원화는 그냥 저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1996년 8월 5일날 어디서 태어났고 뭐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무슨 얘기를 입 밖으로 내뱉으셨고 정말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제가 제 스스로 써본 저의 미인준 자서전? 그렇죠. 자서전 미인준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나는 저 미인 아닙니다. 저 그냥 한량한 그냥 네 그냥 시민. 그런데 근데 자서전을 써왔는데 그거를 토대로 글을 같이 이제 여기 PD님께 보내드리고 또 회사분에게 보내드리면서 딱 보고 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살아온 글에서 보이는 게 하나가 욕망이 좀 있었나 봐요. 잘 되고 싶은 욕망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제가 지금 현재 가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영화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되게 저주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를 끄집어서 가보자 했었던 게 이제 기타에 대한 뭔가 그런 걸 얘기를 생각을 해서 초안을 살짝 잡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냥 내용은 정말 그거였어요. 어떤 한 인물이 저기 소리 나길래 좀 뭔가 그 저주받은 기타로 인해서 욕망이 실현되는 거 정도에만 키포인트 문장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각본을 감독님과 또 작가님께서 써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촬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냥 사실 뭐 원한 초안이라고 크게 뭐 별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는 저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의 의도가 있었다면 처음에는 그냥 정말 페이크 다큐 같은 걸 만들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활동했던 영상들을 다 가져가서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보여줄까? 어떤 게 더 흥미로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단계로 왔고 아무튼 네, 초안은 그 정도였습니다. 감독님한테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원안에서부터 지금 버전을 괜찮으신 거죠 지금? 네네. 아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시는 아니 거예요? 지금 완전 몰입해서 들어서 질문이 뭐예요? 그 원안에서부터 지금 버전으로까지 디벨롭의 과정이 좀 궁금하다고. 네. 일단 제 생각에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저희 각본이랑도 완전 다르고 또 저희 첫 편집본이랑도 너무 다르고 말씀하신 원안이랑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냥 매일 너무 다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본을 바탕으로 찍은 건 맞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발견하고 다르게 찍은 것들이 너무나도 더 많아서 예를 들어서 그 혜린 배우님이랑 저스틴 민 배우님이 이제 중간에 만나는 장면 그 헤비기타에서 또 각본에서는 사실 세 줄이었고 저스틴 민 배우님은 문 안에 안 들어오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그렇게 알고 찍었는데 배우님이 문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혜린 배우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컷을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만들어진 호흡이 영화에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이나 같이 의논한 것들, 그 예를 들어 야옹이나 이 대사도 제 생각에 각본에 없었던 걸 기억을 하고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나온 거고 완성본도 그래서 근데 현장에서 발견한 것도 많고 후반에서 많이 이렇게 또 고친 것도 많고 또 수정한 것도 많다 보니 그냥 계속 유동적으로 흐르면서 지금의 도착점에 도착한 게 아닐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만 나오면 또 다른 영화의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올 것도 같고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스 저미트 그리고 또 여기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아마 시나리오가 공개가 될 예정이죠. 네, 그래서 제가 봤었던 감독님이 쓰셨던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글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출간 예정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네? 어떤 ND 형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책으로 나온 사진들이랑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우주 배우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원화는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또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보물창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 효린 배우님 현장에서 재미있는 일들 많으셨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즉흥성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작품이어서 여러 가지 정말 예측 못한 현장에서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그 프로보노가 촬영이 끝나고 다다음 날인가 아무튼 아무튼 그 되게 정신없게 뭔가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우주님이 먼저 촬영을 하고 계셨고 저 이제 중간부터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저희가 장소 헤비기타 내부도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도 다 못 들어갈 정도로 협소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도 이제 좋은 각을 찾아야 하니 이제 생각했던 그 장소랑 그 시나리오랑 되게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다 뭔가가 다 막히기 시작하고 막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뭔가 그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되게 정신없이 뭔가가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편집본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카메라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우주님이 이제 몇 회차 계속 하시면서 또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에 계속 앉아 계셨는데 근데 제가 출근하고 딱 봤는데 어제랑 똑같은 옷을 입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뭐 밤샌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생각나고 뭔가 또 재밌는 일이 뭐가 있었죠? 재밌는 일이 도와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뭐 감독님 있으세요? 재밌는 일. 저희 이제 우진이 잘 되고 이제 음악 나올 때 이제 주민해가지고 이제 그 스튜디오 나와서 차에 타야 되는 그 컷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매니저 역으로 나온 배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팬 역할 해주는 배우님들한테 매니저님을 막아달라, 잘 못하게라고 했는데 진짜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동안 못한 채로 계속 이렇게 몸싸움하고 타고 싶어하고 못하고 있고, 근데 배우님은 들어가서 창문 안에서 이걸 다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매니저 역 배우님이 저희 영화의 조연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에서 왜 안 들어오시지? 저도 몰랐어요. 그 디렉팅을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왜 안 들어오시지 싶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씬은 마지막 촬영 날에 중간에 이제 우진이가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고 암시를 하는 씬이 있어요. 부서진 기타가 이제 도로 위에 놓여 있는 사고난.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스튜디오 근처 중국집에서 앞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 서 계시던 아저씨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저 영화 찍고 있어요. 들어오실래요? 그래. 그래서 같이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한 컷이나 두 컷 찍고 이거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떻게서 그 중국집 딱 띠링하면서 문이 열리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나 영화 찍고 있어요. 그 말도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진짜 카메라 있잖아요. 뭐 헛소리만 하고 들어와가지고 네,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마지막 씬은 못 찍고 가셨어요. 그런 재밌는 시도가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데뷔하실 뻔했는데 나오셨나요? 그래서 나오셨죠? 삭제돼서 10만 찍으면 거기다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 10만 대 그분 보실 수 있고 아마 감독님이 연락하셔서 객석부터 모실 수도 있으니까는 더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 배우님께 이거를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곡 제목에도 시네마라는 것이 있고 네. 영화를 아주 오랫동안 살아가는 흔적들이 배우님의 그간의 뮤직비디오나 이런 작업들에 너무 잘 드러나 있잖아요. 네. 영화를 사랑해왔던 관계, 그러니까 보던 사람에서 이렇게 영화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 네. 영화를 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냥 저만의 해석이나 이런 걸 했지만 이제 보면서 와, 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고생스러운 순간들을 겪고 마지막에 끝까지 사실 음악 작업도 비슷해요. 얼마나 뒤에 집요하게 내가 생각한 디테일들을 집어넣는 허락된 시간 안에서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그런 싸움들이 앨범을 좋은 앨범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악도 비슷한 맥락에서, 왜냐하면 그 컷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님의 노력이 완전하게 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렵고 마음도 쓰이고 하는 끝지점들이 분명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와, 그러면 저 2시간 혹은 뭐 2시간 더 긴 영화라고 치면 저 안에 감독들의 생각을 위해서 또 배우분들의 생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들과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들이 담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새롭게 다가가는 것 같고, 그 영화를 기존에는 그냥 즐겁게 봤었던 사람이 이제 조금 더 딥하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저한테는 좀 더 흥미롭고, 앞으로 제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영감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영화 스크린 안에서 배우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올해 한국 영화가 되게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여서 왕가상남자가 곧 1000만을 갈 것 같다는 소식인데, 그때쯤에 같이 슬라이드 트로트도 10만을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만약에 슬라이드 트로트가 10만 관객을 달성하게 되면 정말 새로운 도전이 성공한 사례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러닝타임 길지 않잖아요. 주변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뜨거운 체험하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마무리할 때는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과 함께 이제 배우님들, 감독님 사진 촬영하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용어 단장하실 분 빠르게 단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 사진은 이제 엔하이필름 SNS 계정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는 많은 퍼나르기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앞으로의 계획들도 좀 궁금한데요. 세호 감독이 워낙 찍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작품도 많고 찍어놓은 작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올해 계획들 세 분 각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내 십자가를 훔쳐갔는가라는 장편 영화를 이제 한 2년 정도 정혜린 배우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같이 준비를 해와서 지금 편집을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추운 겨울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봉을 목표로 두고 있으니까 그 영화도 같이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느러미도 있잖아요. 지느러미라는 장편 영화도 4년 전에 찍은 영화인데 이제 올해 가장 더운 여름날에 개봉을 목표로 두고 있으니 그 영화도 개봉을 하면 한번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정말 최근에 프로그램 끝나시고 바쁜 일정 계속하고 있으신데 올해 계획 어떤 계획 또 있으실까요? 올해는 저는 이제 영화 2편이 아까 말씀해주신 영화랑 다른 영화가 하나 또 나올 것 같고, 올해는 아직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채워나가고 싶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잘 하루하루 잘 이렇게 좋은 거 채우면서 지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를 봤는데 국교환 배우님과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홍윤 배우님한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배우님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정규 앨범이 곧 발매가 되고요. 그래서 17곡이라는 큰 플레이리스트의 수가 들어가 있는 앨범이 나오고요. 또 그 앨범의 뮤직비디오는 그 박희순 선배님이 같이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콘서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월드 투어 하는 중간 또 평일에는 곡도 쓰면서 다음 앨범을 또 작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배우님 엄청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큰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팬분들이 그 앨범 아마 예약 구매를 하셨을 텐데 그 키가 달린 버전이 무척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키 버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 사실 디자인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참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보고 또 의견을 많이 내는 앨범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열을 곱고 그날 담긴 만큼 더 뜨거운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아침부터 3일절 날 함께 팀으로 움직여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슬라이드 트럼프가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더 많은 만남의 자리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고, 지금의 열기를 너무 빨리 식히지 마시고 조금 더 오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주배움의 정규 앨범을 들으면서 또 영화를 보는 경험도 너무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앨범 나오는 거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의 끝인사 말씀 들으면서 주기자리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과 그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배우님 마지막에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렇게 제가 양일간의 무대 인사와 GV를 진행해 봤는데요. 일단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정말 황금 같은 주말인데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작지만 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한번 한 분 한 분 또 보면서 해봤습니다. 저희의 뭔가 이런 뭔가 이렇게 자꾸 소중한 마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또 저대로, 또 회의배우님대로, 박세원 배우님, 박세원 감독대로, 또 여기 계신 또 저스틴 배우님도 저스틴 배우님대로 열심히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 있을 아카이브 원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슬라이드 스톰 뮤트도 가슴속에 간직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영화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관객들과 가까이 무대 인사를 해보는 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저는 사실 그 시은 캐릭터를 처음 읽고 그 우주님 팬들, 그 우주님들께서 시은이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올리고 막 이런 장면들 때문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만나 뵙고 나니까 되게 배려심도 너무 많으시고, 너무 다들 좀 이번에 되게 많이 쓰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틀간 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객석 가득 채운 극장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은 이런 행복한 시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것이 되게 기적 같고, 그 사실 오늘 여기 그러니까 영화에 참여한 분들이 너무 많고, 그 이제 탄생부터 그 극장에 걸리고 이 과정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부터는 그냥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계신 배우사분들, 그리고 옆에 있는 경호팀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분들, 이런 이 모든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흐르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게 죄송해요, 그냥 상식적인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아닐까 싶어서, 영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누시고, 좋은 점들, 안 좋은 점들, 안 좋았던 점들, 왜 안 좋았는지, 어떤 게 개선이 됐으면, 저를 탓하시면 돼요, 연출 부족.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 영화가 또 예측할 수 없는 곳들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 해주신 관객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진 촬영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